출근 시간대의 사무실은 늘 그랬듯 잔잔했습니다. 프린터가 종이를 토해내는 소리,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대화가 어우러져 일상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죠. 진혁은 자리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현일의 손끝은 마치 타악기 연주자처럼 바빴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탁건음은 사무실 전체를 울렸고 진혁의 귀를 찢는 듯한 클릭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집중하면 다 비슷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미간은 점점 좁혀졌습니다. 팀장은 아침 회의 준비로 분주했고 다른 동료들도 각자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진혁의 귀에는 현일의 키보드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순간조차 그 리듬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화면의 글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진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조차 편안하게 들리는 공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탁탁탁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귀마개를 검색하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야. 퇴근 후 진혁은 전자상가에 들러 귀마개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창문 너머로 회사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현일이 아직도 타이핑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혁은 가볍게 머리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가볼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그는 귀마개를 쥔 손으로 불을 끄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소한 소음이 사람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이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편이 내일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진혁은 자동적으로 귀마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들려온 건 어제보다도 더 거세진 타이핑 소리였습니다. 현일은 헤드셋을 낀 채 자신만의 리듬을 타며 일하고 있었고 손끝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키보드 소리 사이로 마우스 클릭이 섞이며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사무실 벽이 울릴 정도의 소음이었죠. 진혁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마개를 낀 귀에도 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소음은 이제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형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리기 시작한 소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소음의 박자에 맞춰 뛰는 듯 했습니다. 동료 민지가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불편했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화상회의에 몰두해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진혁은 자신이 예민한 건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모니터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조심스럽게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확인했습니다. 소음 측정 앱을 실행하자 작은 숫자들이 깜빡이며 변했습니다. 65dB, 72dB, 80dB. 수치는 빠르게 올라갔고 진혁의 눈빛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책상 밑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마저 진동하는 듯한 클릭 소리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혁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기계적인 소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들었지만 곧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간다. 퇴근 후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 하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업무 환경 소음 기록표. 날짜, 시간, 측정 수치가 꼼꼼히 입력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싸움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차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아침, 진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불이 절반만 켜진 사무실엔 커피 향만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아 옆자리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현일의 자리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반쯤 다른 키보드, 손때 묻은 마우스, 그리고 책상 아래에는 먼지가 덮인 멀티탭이 있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일이 도착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부서 단체 채팅방을 띄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요즘 집중이 조금 힘드네요. 혹시 사무실 소음 문제 느끼시는 분 있나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모니터에 작은 알림창이 잇따라 떴습니다. 맞아요. 특히 아침에 심하죠. 누구인지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네요. 짧은 반응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진혁은 그저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몇 분 뒤 현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어제보다도 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말을 아끼는 듯 공기가 묘하게 묵직했습니다. 현일은 의자에 앉자마자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진혁은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요히 관찰했습니다. 현일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는 듯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놀림이 점점 느려졌고 결국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진혁은 커피잔을 들며 자연스럽게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10시 15분. 시작은 나쁘지 않군. 점심 무렵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스쳤습니다. 현일은 괜히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 집중 잘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혁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요. 조용해졌잖아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현일은 자신도 모르게 타이핑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부서 전체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진혁은 그 정적 속에서 홀로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확실한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프린트된 회의 안건과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오늘은 업무 집중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시선을 피했지만 단 한 사람 현일만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누르던 그의 손가락이 멈추며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진혁은 조용히 의자에 앉은 채 팀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업무 효율 향상 방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지만 실상은 소음 문제에 관한 간접 경고였습니다. 팀장은 작은 배려가 큰 집중을 만듭니다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누가 좀 시끄럽긴 하죠라고 속삭였고 웃음인지 긴장인지 모를 기류가 퍼졌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흩어졌고 진혁은 프린터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출력하는 소리 사이로 그는 주머니 속 소음 측정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소음 78dB. 진혁은 그 수치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 옆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진혁 씨, 그건 뭡니까? 그는 잠시 시선을 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개인 기록이에요. 업무 환경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어서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묘한 호기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진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일은 프린터 옆을 지나다가 문득 그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엔 소음 분석 리포트라는 제목이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그래프에는 현일 근무 시간대 평균 소음 수치가 표시돼 있었죠. 현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키보드를 눌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타이핑 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사무실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진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문서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고 모니터 불빛이 그의 안경에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느꼈고 누군가는 아직 그것이 단순한 불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현일의 책상 위에 작은 선물 상자가 올려져 있었죠. 검은 리본이 가지런히 묶인 그 상자는 깔끔했고 누가 봐도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둔 걸까? 속삭임이 오갔지만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현일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레 리본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새 것처럼 반짝이는 무소음 키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포장 속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우리 둘 다 행복해지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문체에는 익숙한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혁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손끝이 커피잔을 두드리는 리듬은 묘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 현일은 새 키보드를 꺼내 설치했습니다. 무광 블랙의 표면이 빛을 흡수하듯 고요했습니다. 첫 키를 눌렀을 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지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타이핑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은 근무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 민지는 오늘은 귀가 편하네요라며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진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미소는 만족이 아닌 어딘가 계산된 여운이었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현일은 케이블을 정리하며 선물 고마워요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로 집중할 수 있겠죠. 그 말에 현일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미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전쟁은 끝난 듯 보였지만 진혁의 걸음에는 여전히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일은 그의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무소음 키보드 위로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리지 않을 만큼의 클릭이 울렸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현일의 손끝에서 들리던 시끄러운 탁건음은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리듬만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장은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다며 아침 회의 때 이제야 회사 같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얼굴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유로웠고 화면 속 커서가 부드럽게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복사기 쪽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일 씨, 어제 키보드 바꿨다면서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현일은 어색하게 웃으며 네, 덕분에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어딘가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대화를 듣지 못한 척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는 사무실의 공기를 세밀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자신에게 머물렀다 사라지는 걸 알아차렸죠.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오후 4시 회의가 끝난 뒤 팀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마음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협력이니까요. 그 말에 현일은 고개를 숙였고 진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냉정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팀장은 그 미묘한 긴장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진혁은 모니터를 닫으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현일의 자리를 지나칠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키보드 위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진혁은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평화로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전쟁은 멈춘 게 아니라 단지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일주일 후 마감일을 앞둔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팀장은 새벽부터 회의실을 오가며 보고서를 검토했고 직원들은 말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현일은 새로 받은 무소음 키보드로 부드럽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잔잔했고 진혁 역시 고요한 집중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가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오 무렵 사무실 구석 어딘가에서 낯선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단 한 번의 기계식 탁건음이었지만 모든 이의 귀가 그쪽을 향했습니다. 현일이 고개를 들었고 진혁의 자리에서 다시 찰칵, 찰칵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진혁이 새 키보드를 꺼내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모니터 뒤로 고개를 숨겼습니다. 현일은 잠시 진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인정과 유쾌함이 섞여 있었죠. 진혁은 키보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며 울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내 입장을 알겠죠. 그런 메시지가 묻어 있었죠. 현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고 다시 조용히 자신의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킥킥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이 퍼지며 사무실은 부드러운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팀장은 회의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긴장과 갈등으로 얼어붙었던 공간에 드디어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진혁은 마지막 문서를 저장하며 커서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이해한 거죠. 몇 달 후,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복도에는 새로 꾸민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죠. 쾌적한 근무 환경 캠페인, 작은 배려가 큰 집중을 만듭니다.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혁은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인터뷰용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홍보 영상 촬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촬영 감독이 신호를 주자 진혁은 조용히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소음이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때가 있죠. 서로를 조금만 배려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뒤편에서는 현일이 팔짱을 낀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말이 끝나자 현일은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두 사람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일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조용해서 좋네요. 진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소리보다 사람이 들리죠. 그 짧은 대화 속엔 과거의 긴장과 냉정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차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 대신 잔잔한 음악이 흘렀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진혁은 자리로 돌아와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모니터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옆자리에 현일이 조심스레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딸칵.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한 번의 탁건음은 마치 두 사람만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따뜻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